안녕하세요. Xin chào mọi người. 월남에서 돌아온 베트남어 강사 손연주라고 합니다. 개개인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요즘 특히 한 달 살기 여행이 많이 뜨고 있는데요. 부담 없이 베트남에 대해 온전히 알아보고 싶다면 저 또한 이 한 달 살기 여행을 추천드립니다. 2박 3일, 3박 4일로 베트남의 매력을 알기에는 굉장히 짧거든요.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베트남의 매력을 통해 여러분들의 베트남 여행이 더욱 풍부하고 또 더 재밌어질 수 있도록 할게요. 혹시 벌써 베트남 한 달 살기를 준비하고 계신다고요? 잠깐만요. 여러분들 비자는 혹시 준비하셨나요? 많은 분들이 베트남은 무비자로 갈 수 있는 국가이니 가장 중요한 비자를 신경 쓰지 않는 분들이 많은데요. 베트남에 우리나라 사람이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는 기간은 단 15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 달 살기 15일 이상으로 체류를 계획하시고 있으니까요. 꼭 비자를 먼저 준비해야겠죠. 그럼 왜 베트남이 한 달 살기 하기 좋은 여행지인지 알아보도록 할까요? 먼저 우리나라 사람에게 저렴한 물가가 되겠죠. 대략적인 베트남의 물가는 우리나라의 대략 47% 정도, 한마디로 절반 정도 더 저렴하다고 볼 수 있어요. 물론 사람마다 여행 스타일과 또 소비 스타일, 구매하시는 물건이 다르니 체감하는 느낌과 실제 여행 비용은 당연히 사람마다 천차만별이 되겠지만요. 우리나라의 일반 마트나 슈퍼마켓 등에서 판매하는 한 500ml 정도의 생수 한 병이 1,000원 정도 하는데 베트남에서는 보통 6,000동에서 10,000동 정도, 그러니까 300원에서 500원 정도 사이로 구매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또 이렇게 돈 얘기가 나왔는데요. 베트남의 화폐 단위는 라옴, 동입니다. 얘에 대해서 어렵다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제가 갖고 있는 베트남 화폐를 조금 가지고 와봤어요. 보시는 것과 같이 베트남 지폐가 우리에게는 참 어렵게 생겼어요. 왜냐면 다 비슷비슷하게 생겼거든요. 색깔만 다른 느낌? 그래서 꼭 거스름돈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베트남은 요즘 이렇게 지폐를 사용하며 동전은 점점 사라지고 있는 추세예요. 베트남의 지폐는 우리나라와 달리 플라스틱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잘 찢어지지도 잘 구겨지지도 또 물에 젖지도 않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구겨져도 금방 펴지는 성질이 있죠. 뭔가 동전만큼 튼튼해 보이지 않나요? 하지만 이렇게 베트남 지폐가 찢어지거나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다면 가게에서 받아주지 않는 단점도 있으니 돈은 소중히 다뤄주세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베트남 지폐 앞면에 있는 이 똑같이 생긴 인물은 누구일까요? 바로 주택 호치민, 호치민 주석입니다. 자, 이 호치민 주석 앞면 뒷면은요, 1,000동짜리 지폐가 코끼리가 그려져 있는 그림이에요. 코끼리가 나무를 운반하는 모습이 그려져 있는데요. 중부 고원지대에는 코끼리를 이용해서 베트남 사람들이 집을 짓기도 했답니다. 베트남 동은 화폐 단위가 우리나라의 약 20배 정도입니다. 자, 그럼 화폐 단위별로 한국 돈으로 얼마인지 계산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자, 지금 이거 1,000원 아니에요. 1,000동, 베트남어로는 목옌다움이라고 하는데요. 1,000동입니다. 1,000동을 0을 뺀 후에 2로 나눠볼게요. 1,000동에서 0 빼면 100동이 되겠죠. 그리고 나누기 2 하면 50. 그러니까 베트남 동으로 이 1,000동은 한국 돈으로 50원 정도의 금액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 다음 단위인 2,000동을 볼까요? 우리 공 하나 빼고 2로 나누면 바로 100원이 되겠죠. 그래서 2,000동이 뭔가 100원? 되게 저렴하네? 이런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베트남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시게 될 만동짜리입니다. 이 만동은 우리가 0을 하나 빼고 2로 나누면 바로 500원이 되겠죠. 그래서 이 만동짜리로는 우리가 물도 사 먹을 수가 있고요. 또 가끔 좀 저렴한 곳에서는 콜라 같은 것들도 사 먹을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 자주 쓰게 될 돈 단위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단위가 조금 올라갈 텐데요. 10만동, 20만동, 50만동까지 있습니다. 제일 큰 단위가 바로 50만동이에요. 이 50만동은 얼마일까요, 여러분들? 맞아요. 한국 돈으로는 25,000원 정도의 금액이 됩니다. 그래서 가장 큰 지폐 단위가 25,000원 정도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그런데 간혹 저는 이런 질문을 받기도 해요. 선생님, 베트남의 팀 문화는 어떤가요? 라고 물어보시는데요. 베트남의 전체적인 팀 문화는 없는 편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나라처럼 식당이나 카페 등에서 식사를 하신 후에는 영수증에 적힌 금액만큼의 돈만 지불하시면 되고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취향에 따라서 관광지, 호텔이나 마사지 같은 걸 즐기는 일상생활이 아닌 조금 특수한 경우에는 적당한 팁을 알맞게 주는 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하나 들어요. 한 달 살기 하려면 돈이 많이 필요한데 그 돈은 전부 한국에서 은행에 베트남 돈 환전해서 가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데요. 베트남에 직접 방문하셔서 환전을 하는 게 조금 더 이득이라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럼 어디서 환전을 하느냐? 물론 은행이나 공항 이런 것도 있지만 사실 금은방에서도 환전을 해줘요. 그래서 베트남 금은방에 방문을 하시면 이제 돈을 환전을 해주는데요. 그때 조금 더 제가 이득을 볼 수 있는 꿀팁. 한국 돈을 바로 베트남 돈으로 바꾸는 것보단 우리가 달러로 된 지폐를 베트남 돈으로 바꾼다면 훨씬 더 이렇게 조금 이득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한국 돈 가져가서 베트남 돈으로 이중 환전을 받는 경우보다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달러나 또는 한국에서 이미 바꾼 달러를 가지고 가셔서 한 번만 베트남 돈으로 바꾸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선생님, 혹시 베트남에는 ATM기로 돈을 뽑을 순 없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맞아요. 베트남에 가시면 군데군데 길거리에 ATM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국에서 가져온 카드를 넣고 돈을 뽑으셔도 괜찮아요. 그런데 약간 저는 조금 급한 상황이 아니면 조금 우리 현금을 쓰자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아무래도 외국에서 가져온, 우리가 한국에서 가져온 카드이다 보니까 넣은 순간 이 어마어마한 수수료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급한 상황이라던가 또는 큰 돈을 뽑아야 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면 우리는 보통 금은방에 가서 환전을 하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또 이런 질문 많이들 하세요. 선생님, 혹시 그냥 바로 카드 결제는 안 되나요? 요즘 현금 쓰는 사람이 어딨어요?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베트남은 물론 현재까지는 경제 성장이 점점 빠르게 올라가면서 카드로 결제할 수 있는 기능들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하지만 길거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길거리 음식이라던가 또는 일반적인 식당, 카페 이런 곳에는 사실 아직까지는 카드 단말기가 없는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 현금으로 결제를 하시고요. 여러분들이 이런저런 택시 어플 같은 걸 이용하실 때 그때 카드를 이용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다음 가장 중요한 건 식사가 되겠죠. 심지어 한 달이나 베트남에서 지낼 건데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어디서 어떻게 식사를 해결해야 할지 많이 궁금해 하실 텐데요. 베트남은 동남아 3대 미식 국가라고 불릴 만큼 맛있는 음식이 너무너무 많은 국가입니다. 벌써 여러분들 입맛 따시는 소리가 저한테 들리는데요. 사실 이처럼 베트남은 외식 문화가 많이 발달한 나라입니다. 특히 아침부터 외식을 할 정도로 집 밖에서 음식을 먹는 문화가 많이 발달해 있는데요. 그 이유들로는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덥고 습한 동남아 기후 특성상 음식이 빨리 상해버리기도 하고요. 또 옛날에는 냉장고가 각 가정마다 보급되어 있을 정도로 부유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외식을 하는 문화가 발달되었다고 합니다. 베트남에서 미식 여행을 하기 전 여행객인 우리가 꼭 주의해야 할 점들이 있어요. 가격도 저렴하고 맛도 좋고 그냥 즐기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빨리 저 배고프단 말이에요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많은 분들이 여행의 기쁨만 생각하고 오셨다가 생각보다 베트남 음식이 입에 맞지 않는다거나 또는 나의 연약한 장이나 위가 베트남 음식과 맞지 않아서 고생하는 분들도 제가 많이 봤어요. 또는 우리가 평소 한국에서 먹던 음식과 전혀 다른 향이나 맛 때문에 좀 음식 먹기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답니다.
현재 베트남의 빠른 경제 성장으로 인해서 예전보다 많이 나아지고는 있지만 아무래도 기생충이나 위생에 취약한 지역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베트남 여행 가기 전에 구충제를 미리 드시고 오는 것, 또는 배탈 같은 것들, 식중독 같은 것들을 대비해서 혹시 모를 상비약을 하나씩 준비하는 것도 제가 여행 꿀팁으로 알려드릴게요. 이왕 먹는 얘기를 한 김에 우리나라와 다른 외식 문화도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베트남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식당이 물티슈는 2,000동, 한 100원 정도의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처럼 여러분들이 물티슈네 하고 당연하게 사용을 하신 후에 영수증을 확인하시면 아마 좀 내가 알던 음식값이 아닌 더 추가적인 금액이 있는 걸 보고 놀라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혹시 영수증 맨 아랫부분이나 맨 윗부분에 한읒 또는 칸예읒이라고 적혀 있다면 아, 이거 물티슈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 달 살기에서 가장 중요한 베트남의 돈, 그리고 물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제 어렵지 않으시죠? 다음번에는 제가 숙소와 교통, 또 치안은 어떤지, 베트남 살 때 좀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서 다양한 정보 더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금까지 EBS 평생학교 리얼 여행 가이드 베트남 가기 전에 손연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 Cảm ơn mọi người. Hẹn gặp lại.